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순호 교수님께서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예. 아침에 이제 이쪽에 오다 보니까, 지금은 경찰행정과가 100여 개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앞에 있는 주유소가 예전에 하이웨이 주유소라 해서, 1963년도에 동국대 경찰행정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 때 교수님이 서기영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자택이 바로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은 그때 단독주택이셨거든요. 바로 이 하웨이 주유소 뒤쪽에 있어서 오다가 보니까 우리 서기영 교수님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도요, 경무관 치안감 정도 현직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제 제 나이쯤 되셨을 때 강의를 하시면 막 침을 많이 튀기셨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잘 안 앉습니다. 침이 막 자꾸 튀기니까.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현직에 오랫동안 계시다 보니까, 뭐라 할까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최순호 교수님이 이력을 다 소개를 했어야 하기는요. 근데 제가 또 이력을 따로 한두 가지는 꼭 얘기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제 소개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하나는 소가 나올 거고, 소 맞죠? 예. 그 다음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같이 읽으면은 소개가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다른 건 제가 소개를 안 하고요. 첫 줄을 이제 꼭 소개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복잡하게 써놨어요, 제가. 한자도 써놨죠. 한자도 써놓고 밑에 영어도 써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경찰행정학과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이제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마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보안사, 기무사, 지금은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인들을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국방 시큐리티 전공에서 4년 동안 제가 계약학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령관이 3스타더라고요. 과천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곳에 입지해 있던데 MOU 체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 총장님하고 제가 대학원장 할 때 가서 행사를 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사회자 자리입니다. 사회는 중령이 보셨어요. 중령이. 원고는 당연히 있죠. 근데 계속 뭐라고 읽느냐. 사법이라고 안 읽고 사범이라고 자꾸 읽는 거예요. 경찰 사범대학이다. 예. 근데 제가 그걸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10번이면 5번 이상을 사범으로 읽어요. 꼭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말고 다른 곳에서 행사하는데도 꼭 한 절반은 사범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 사법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보시면은 크리미널 저스티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사법이라 했고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원고를 써줬는지 오타를 첫 줄부터 오타를 써놨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범하면은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찰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인가 보다. 예,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해석해서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크리미널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 형사정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전공에서는 형사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사사법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이건 이제 형사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 전공에서 초창기에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밑에 보시면 폴리스를 빼고요. 컬리지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 단과대학 이름이 컬리지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위 받고 오면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형사사법학 박사, 형사학 박사. 예? 그 형사학 하니까 또 무슨 형법학과 같이 보이고. 그래서 요새는 뭐 떳떳하게 범죄학 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컬리지 오브 크리미널 저스티스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대학에 행정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대학원. 행정대학원이 있는데 196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연세대학교가 6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립대학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 경찰 출신이 많이 계시고 군 출신이 많았는데 우리 은사 선생님들이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하실 때는 어느 정도냐면요. 경찰은 경정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 정도 돼야 입학이 가능했어요. 왜 그랬냐? 총경 이상들, 군은 별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령으로 와도 가방 못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공안행정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공안행정학과라 했는데 그 공안행정학과를 띄어서 제가 부원장 할 시절입니다. 그 2011년도에 공안행정학과라는 것만 띄어가지고 경찰사법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티오를 몇 명 줄까 해서 제가 30명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사법대학원을 만들고 그게 지금 행정대학원보다 더 커졌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는 2016년도에 경찰사법대학으로 학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60주년이 됐는데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동국대학교 하면은 우리 최현신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연극영화과, 국문과, 경찰행정과 이런 데는 이제 외부에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냥 형사사법대학 해버리면은 경찰행정과가 없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서 경찰을 좀 살리자. 그렇게 해서 단과대학 이름을 경찰사법대학으로 한 겁니다. 참고로 경찰행정학과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경찰사법대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정원은 한 명도 안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냐? 69명입니다. 69명을 가지고 단과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앞에 함영 서장님 계시지만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옛날에 저희 때는 법정대학에 법학과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정치과라든지 여러 학과가 있는데 단과대학으로 바뀌고 나니까 정원은 똑같지만은 전공이 4개가 생겼습니다. 전공이 4개 생기면은 전공 하나가 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이 경찰학 전공, 범죄, 과학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요새 범죄 쪽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산업보안, 교정학. 근데 요즘은요, 어느 쪽이 인기가 많냐? 우리 학교에 조은경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법심리, 소위 얘기하는 범죄심리 쪽이 인기가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범죄심리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석사과정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이제 프로파일러 이런 거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장할 때도 계속 학부에 늘 뿌리가 그렇습니다. 뿌리가 학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학원만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학부에 이제 법심리 전공을 만들어 달라. 제가 학장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데 학과 교수님들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가 불쑥 교정 전공을 없애고 그냥 합시다 했더니 우리 교정 전공 쪽에 주로 이제 관여하는 교수님이 조윤호 교수님입니다. 조윤호 교수가 펄쩍 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못 해준다 해서 이제 그냥 현재 4개 전공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저걸 적어놨고요. 또 하나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지휘부들, 뭐 밑에 또 여러 서장들 이런 분들이 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디 이제 이력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력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누가 경찰청장이 됐다더라, 누가 해양청장이 됐다더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양력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잘못 표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떻게 잘못 표시하느냐? 행정대학원 박사 또는 경찰사법대학원 박사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 경찰사법대학원에 박사 과정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이라는 게 있고요. 전문 대학원이 있고 특수 대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 대학원하고 일반 대학원만 박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하면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이런 데가 전문대학원입니다. 이건 야간에 수업하는 게 아니라 낮에 수업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영상대학원이라는 데가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런 데가 박사를 줄 수 있고 야간에 하는 특수대학원은 그냥 직장인들 수업받는, 그래서 거기에는 박사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이력 적으실 때 거의 90%는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라고 갖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건 딱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 14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재 위원들이에요. 위원들인데 위원장하고 상임위원이 이제 순서대로 했고 뭐 김현태 교수 그다음에 저 나오고 했는데 저게 연령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연령순으로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저 위원 중에 위원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데 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김현태 교수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저는 호적이 좀 늦게 되고 저는 79학번이고 김현태 교수는 80학번이고 예? 그 다음에 군대도 제가 석사장교를 나왔는데 석사장교 2기수 밑에가 김현태 교수거든요. 근데 호적은 제가 늦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우연히 이제 숫자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위원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작년에 7월 1일에 생기면서 여기는 국가경찰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제 32년째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위원하면서 제일 스펙타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뉴스에 가끔 나오거든요.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냐? 행안부에다가 경찰국을 신설했다.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고 공교롭게도 뭐 7명이 전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요새는 임시회의를 자주 합니다. 뭐 긴급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 날인가요? 이상민 장관이 소속 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정했는데 참고로 옛날에는 경찰법, 지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소관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찰의 소관 법률 하면은 일반인을 생각하면 우리 차현신 선생님 계시지만은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은 경찰로 따지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이런 법률들이 전부 경찰청 소관 법률입니다. 법률도 있고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이런 게 전부 경찰 소관 법령입니다. 그 경찰 소관 법령은 반드시 그 법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7분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전 정권에서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나가로는 못하고. 참고로 1기가 91년도에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임기가 3년인데 1기 때 1기 위원을 임명하시면서 7명을 한꺼번에 다 바꾸면 안 되겠다. 해서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은 3년으로 해놓고요. 나머지 위원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이렇게 5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2020년
12월 15일 날 임명이 됐고 요 두 분은 작년 8월 달에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법조문에 대해서 전임 법제처장은 우현이라고 그러고 현재 법제처장은 하펀이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된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9월 30일 얼마 안 됐죠. 아까 8월 4일 날 지휘규칙을 공포를 했으니까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월 3일까지가 연휴가 껴가지고 9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요새 이제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모선이라고 예전 경찰청 차장하시던 분이 질문을 했어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권한쟁의 심판한 거 아느냐. 그럼 우리 차이신 선생님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휘규칙이라는 게 행정안전부령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부령이나 대통령의 경찰 소관 법령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심의 의결을 안 거치고 바로 공포했으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한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라는 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모선 의원이 질문했어요. 권한쟁의 심판 제기한 거 아느냐? 안다. 그러면은 지면은 그만둘 거 아니야? 그만두겠다. 만약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패소하면 우연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놔서 우연들이 왜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지만 책임지라고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탐정의 현주소 및 전망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탐정하면은 그냥 딱 어디서 떨어져 나온 탐정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서는 프라이빗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시큐리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프라이빗 시큐리티라고 해서 우리 학과에 저한테 5년 선배 되시는 이윤근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저희 이제 술 한잔 주고 술 안 마시면 막 주먹으로 때리는데 옛날 조지 포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이제 요즘은 총학생회장이라는데 그 당시는 사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장, 군대식 체계죠. 사단장 출신인데 대통령 경호실, 그 당시 경호실입니다. 경호원으로 들어갔다가 한 1년인가 근무하시더니 때려치우고 나 유학 갈라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하시고 그 논문이 프라이빗 시큐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게 90년도, 91년인가 2년에 박사학위를 썼어요. 근데 그때는 프라이빗 시큐리티라는 말을 한국에서 쓰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사경비라고 그랬어요. 사경비라고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잘 나가셨죠. 잘 나가셨는데 2004년인가 5년인가에 좀 안 좋은 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지금 교내에 나와 있는 민간경비라고 하는 교재의 상당수는 그분이 써놓은 교재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쓴 교재는 거기서 막 굴러들어온 거냐? 아닙니다.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시큐리티를 지금은 민간경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쪽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창무 교수라고 있어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은 중앙대학교의 산업보안 쪽 교수를 하시는데 민간경비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민영보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분은 논문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대개는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건 일본법입니다. 예. 또 민간조사 법안, 공인탐정법, 이런 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 15대 하순봉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21대까지 계속 민간경비 관련되는, 소위 탐정에 관련되는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됩니다. 발의가 되는데 어느 국회에는 자진 철회하고 어느 국회에는 임기 만료로 전부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변협하고 법무사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별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가 있고요. 법사위는 율사들이 다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인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북 고성 출신인데 이인기 의원님과 지금 윤재욱 의원, 이 두 분은 차라리 이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현재 경비업법에 경비 업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업무, 그 다음에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는데 그 5가지에다가 탐정 업무를 하나 추가하자는 겁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전상에서 민간경비의 큰 영역으로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가 있느냐? 미국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탐정 플러스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민간 군사기업이요. Private Military Company라고 합니다. PMC. 그 다음에 민영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소를 우리 이제 민영교도소라고 저희 여주에 가면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교도소 운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식자재만 납품하는 경우도 있어요. 식자재만. 아니면은 보안만. 그러니까 경비죠, 경비. 보안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포괄해서 프라이빗 시큐리티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민간 군사기업, 민영교도소 이렇게 했고 주 강의 내용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화면을 넘기면서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조사에 관한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경비업법에 이렇게 5가지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976년에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전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경비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쪽 언론 기사가 나오면 맨날 용역깡패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말이 안 좋은 의미를 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란 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어를 삭제했다. 학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플러스해서 용역이라고 할 때 역자가 불일역자입니다. 역자가요. 불일역자. 그 불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부려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력 경비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기계 경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경비업법 보면은 법률 속에 인력 경비만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돼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역이라는 명칭이 안 좋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또는 학회지에다 논문 써놓은 걸 심사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설명을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엉뚱하게 설명을 다루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또 인용합니다. 틀린 것을. 그래서
그럴 게 더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탐정 업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탐정하고 똑같습니다. 탐정하고 똑같은 게 논란이 많습니다. 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맡기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왜 국가가 할 일을 민간한테 맡기느냐.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은 실종자를 찾아준다? 미아를 찾아준다? 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그럼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탐정을 고용할 수도 없는데 그거마저도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거냐. 예? 돈 있는 사람은 탐정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탐정을 도입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 논리죠. 결국은요. 그래서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특히나 경비라고 하는 부분이나 탐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 보십시오. 범죄를 예방한다. 수사나 이런 거 못해요. 범죄를 예방한다. 또는 사람을 찾아준다. 사람을 찾아준다. 이런 것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따지면 범죄 예방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업성만 강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하는 사람은 맛있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주면 그걸로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비회사는 그런 것 플러스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공익적인 측면이요. 그래서 어떤 법률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법이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됩니다. 21차례가 개정이 돼요. 76년에 제정돼 가지고 21차례 개정되는데 이제 아마 곧 개정이 될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최순호 교수님 경비지도사 자격증 땄나요? 하명 우리 선생님 경비지도사 자격증 따신 분 있어요? 따셨죠? 한국 경비지도사협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의 법정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경비지도사협회에서 계속 법정 단체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원해가지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근데 국회에 지금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어요. 자,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장관이 관여하니까 장관이 인사에 전체 관여하지 못하게 한정혜 의원이라든지 이모선 의원 이런 분들이 그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더 주는 경찰법 개정 법률안부터 시작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경비지도사협회는 이게 별로 뭐 해줘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행안위 통과됐습니다. 예? 행안위 통과돼서 올해 법이 개정되면은 경비지도사협회도 법정단체가 됩니다. 법정단체가 되면서 또 한 가지요. 거기에 중요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경비원들은 교육받으라 그러고 한 달에 4시간씩 교육받잖아요. 특수경비원도 직무교육 6시간씩 받아요. 한 달에. 왜 경비지도사는 사회가 바뀌는데 20년 전에 자격증 따놨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계속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비지도사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큰 두 가지 틀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빨리 알죠. 왜 빨리 하냐? 그 경찰위원회에 다 올라오거든요. 다 올라오니까 금방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공익성을 강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규제한다는 거예요. 탐정업법이 만약에 만들어졌다고 봐요. 근데 폐해가 심해요. 위법 행위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그게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민간이 막 난리 납니다. 자꾸 이렇게 규제하면 우리 먹고 살지 못한다. 우리 근본적으로 기업이다, 기업.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 단체지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막 이제 협회를 만드는 것이 요식업 협회라 이런 만드는 것이 혼자 해가지고 안 되니까 단체로 단체 대표가 와서 직능 대표가 와서 다 자꾸 항의를 하는 겁니다. 국회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은요, 제가 수도 없이 만나보는데 한 사람도 국가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펴니다. 자, 경찰국 신설하고 국회에서 일주일 동안 정책 토론을 했습니다. 이모선 의원, 한정혜 의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전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국회는 헌법기관이니까 무조건 권한쟁의 심판보다 다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안 해요. 본인들이 정책 토론회 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없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해서 헌법기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률에 설치되긴 했는데 여기 헌법에는 안 돼요. 당사자 적격이. 다만 이제 최근에는 다른 방법으로 권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구제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는 그러죠. 그 해서 지면은 어떠냐 하는데 심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11대 우리 11기 위원들 때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됐는데 소속 장관을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 아마 현 정부에서 조금 국가경찰위원회를 아마 손을 볼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을 이해하실 때 핵심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은 자꾸 규제가 심해지는 거고요. 이걸 강조하면은 법을 자꾸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완화시켜준다는 게 뭐냐? 자, 시설경비원보다 호성경비원보다 이런 경비업체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자본금이라는 게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높이면은 그게 뭐예요?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 식인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업 중인 SJ연사 자동차 부품 공장에 사직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추구하는 사건이 일파만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용역업체가 권력 승부와 연관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 이슈로 비화할 소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폐쇄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점거농성 중인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 용역업체 직원들이 방패와 진압봉을 든 채 소화기를 뿌리며 공장 내부로 진입합니다. 노조원들은 2층으로 급히 물러납니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노조원들을 향해 쇳덩이를 던집니다. 노조원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비업체 대표와 용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하고 당시 폭력이 연기된 폭력 부분하고 두 가지 중점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비업체 측은 노조원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느 쪽에는 폭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뭐 무고한 그 노조는 폭력을 그건 아니죠. 금속노조와 회사 노조원들은 폭행 사태를 숙발하고 방관한 책임을 물어 사측과 경비업체를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당 의원 20여 명은 폭력 사태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최재현입니다. 자, 이걸 보셨는데 보시고 어느 정도 뭐가 기억에 딱 남느냐?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상 쪽 전공자도 아닌데 김동완 기상캐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MBC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쉬어가시라는 겁니다. 예. 그분이 이쪽 전공도 아닌데 중후하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일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내일 비 온다면 비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일기예보를 딱 보면은 이쁜 앵커들만 나옵니다. 맞죠? 예? 그리고 1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 계약직이거든요. 그 일기예보를 다 보고 나서 야, 내일 비 온다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기예보는 아가씨만 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무슨 얘기냐? 어떤 영상을 보고 핵심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뉴스로 그냥 지나치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SAM 사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거 지금 폭력 사태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당연히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뀝니다. 저 사태 하나로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는 쪽인데 예를 들면 뭐냐. 이런 노사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곳들, 노사 분규 현장, 재건축, 재개발 현장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도 배치하고 경비지도사도 배치하고 두 번째, 이런 곳에 배치하는 경비원은 반드시 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 배치하라고 바뀝니다. 근데 이쪽 분야를 모르시는 분은 다 경비원 교육 받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예? 청도에 가면 소싸움을 해요. 청도에 소싸움. 그럼 거기에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전문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경호학과라든지 뭐 이런 보안 쪽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 대표가 전화 와요. 학과장한테. 교수님 저희 청도 소싸움 하는데 우리가 거기 보안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일당 많이 줄 테니까요. 아르바이트 학생 10명만 보내주세요. 경비원 교육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시설경비원 교육, 시설경비 업체 교육 허가를 받으려면 20명 이상 되면 되거든요. 경비.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때 20명을 갖춰놔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도급 계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싸움 같이 뭐 이런 걸 업체에 의뢰를 해야 이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의뢰하는 데가 없으면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허가를 받아놓고 최소 인원을 해놓고 만약에 저런 이제 소싸움 같은 데 하는데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원 가지고 안 되면은 그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사태가 나니까 반드시 경비원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라. 근데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위법이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개정되기 전에 위법이 아닙니다. 채용을 해놓고 3주 안인가 교육 받으면 돼요. 채용해놓고 받으면 돼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업자들이 또 아우성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교육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후에도 받았지만 지금 선교육이 가능해요. 선교육이라는 건 사전에 내가 경비원 교육을 받아놓는 거예요. 내 돈으로 받아놔요. 그 법에 사전 이수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받아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받습니다. 노동부에서. 그 교육비 같은 걸 다 환급받아요. 그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뀝니다. 요즘 소위 얘기하는 스토킹으로 얼마 전 신당역 살해 사건이 났죠.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법을 바꿔야 된다는데 안 바꿔요. 안 바꾸는데 사건이 딱 터지니까 국회에서 막 대책 세운다 해서 법 바꾸잖아요. 금방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임의로 한번 읽어볼게요. 호성경비원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사람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잘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죠? 뭘 집어넣었어요? 사람. 자, 여기는 금방 관심 있게 보라겠잖아요. 객관식 문제 내면 50%는 틀립니다. 50%는 틀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람을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뭔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 사람은 호송이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뭘 어디다 어디로 보낸다는 것만 관심이 있지 누구를 보낸다는 건 없어요. 누구를 뭘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호송합니다. 그 호송하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사람을 호송하는 것은.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죠. 물건을 호송하는 겁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걸 다 암기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예?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하려면 어려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시설 경비원부가 뭐 하는 거야? 보통 경비 대상 시설입니다. 시설 장소인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 뭐냐? 도난 방지예요, 도난 방지. 두 번째가 화재 방지입니다. 세 번째가 혼잡 방지예요. 요 강의실에 한 200명 들었다고 봐요. 화재 났다고 봐요. 그럼 막 나간다고 저기 하잖아요. 소싸움 같은 데도 사람을 배치하고 인력 이렇게 배치하는 예가 엊그제 인도네시아인가요? 축구장에서 왜 거기다 최루탄을 쏴요 또? 예? 예. 특수경비는 뭐냐? 똑같아요. 도난방지, 화재방지, 혼잡방지인데 국가 중요시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해를 못한 사람은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읽어요. 강의 가가지고. 예, 그냥 강의 가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대니까 30대 때 강의 이제 교수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게 강의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40대쯤 되면은 아주 어렵게 강의하는 거죠. 자기는 조금 아는데 학생은 몰라요.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는 아는 것만 강의합니다. 모르는 거 강의하는 거야. 아는 거. 아니죠. 50대가 아는 것만 강의하고 저희는 생각나는 것만 강의합니다. 생각나는 것만. 예. 이게 이제 공적으로 오면 신변보호는 경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비업법에 보면은 경비업법에 이렇게 5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이인기 의원이라든지 윤재욱 의원이 여기다가 탐정 업무를 하나 더 넣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일본은 시설, 혼잡, 수송경비, 신본보호경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교통유도경비라는 게 일본에 있어요. 그리고 탐정은 탐정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법률의 90%는 전부 일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본법은 일본법이 아니에요. 일본법은 거의 90%가 다 네덜란드에서 온 거예요. 메이지 유신하면서. 예.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로 탁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해요. 자, 경비 쪽으로 할 때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요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 우리 함영욱 사장님도 수사 쪽 많이 하셨으니까, 압수수색 그러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수색하고 압수하지. 안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압수하고 수색을 해요? 수색하고 압수하지. 그럼 바꿔야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압수수색하니까 그냥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 Search and Seize 그럽니다. 뒤지고 그러고 압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꿨어야죠. 지금 바꾸려니까 안 돼요. 제가 경찰위원회 가서 회의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거의 3명이 법조인이잖아요. 김현태, 예? 하주희, 그 다음에
위원장이 다 법조인이에요. 저도 법률을 공부했는데, 저도 법학 박사로 돼 있어요. 법률을 공부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 같이 딱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막 글을 써요. 참 이렇게 쓰지 맙시다. 내가 우리 법안 개정하고 할 때 참 우리말답게 합시다.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공식전 회의 자리 하기 전에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꿉시다. 그러면 난 안 어색한데? 그래요. 법률 하시는 분들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대요. 내가 보기 어색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최순호 교수님도 이제 강의를 하시지만은 재작년부터 법제처에서 우리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우리말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어디 강의 가면은 전날 아니면 전전날이라도 들어가서 법이 개정된 거 있는지 꼭 보고 들어갑니다. 예? 수시로 바뀌어요, 법이요. 법이. 그래서 꼭 확인하고 가라는데, 예를 들면 잘못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본법은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본법은. 근데 지금 본법은 안 쓰죠. 이 법은 하거든요. 92년도부터 본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니까 쓰지 말고 이로 바꾸자. 그런데 계속 본이라고 씁니다. 본 논문은, 본 연구는, 본 건보는 다 써요. 쓰지 말라는데 써요. 정부 문서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그럽니다. 미친놈들이죠. 무슨 행정안전부 내 간판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라 쓰죠. 어느 놈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라고 합니까? 그게 다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직무 범위 내에서 경직법에도 그렇게 돼 있었죠. 지금 직무 범위에서로 바뀌었어요. 예, 날로부터 아닙니다. 날부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계속 써요. 예. 그런 걸 좀 우리말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최순호 교수도 아까 제가 지도교수라 했는데 다른 분들까지 제가 강의를 못 합니다. 제가 지도교수인 사람은 그런 말 쓰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하다 보면은 막 특히 공무원들이 써놓은 논문 보면요. 내 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막. 무슨 내 막 그냥, 예? 콱콱 막힙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접속사가 없습니다. 신문 칼럼 읽어보세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또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함영수 소장하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말고 또한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쓰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이건 제가 일부러 하나 가져왔는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2005년 10월 3일 날. 여기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익자 부담 이론이라는 게 뭐냐. 수익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따른 안전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런 거죠. 왜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 탐정이 도입됐는데 왜 우리가 비용 부담해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전에는 경찰관들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가지고, 예,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거기 서가지고 경비 쓰고 그랬거든요. 프로야구장 가가지고 경찰이 거기서 경비 쓰고 그랬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야, 경찰 보고 우리 집 지켜달라고 할까? 안 지켜주죠. 안 지켜주잖아요. 근데 왜 은행은 가냐 이거예요. 왜 프로야구장은 가서 경비 서주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프로야구장은 공짜로 이렇게 입장시켜가지고 공공성이 강하다 하면 경찰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다 입장료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혼잡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책임을
너희가 져라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터진 거예요. 예? 상주. MBC에 그 당시에 이제 뭐 가요 콘서트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은 막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상주 같은 데 가서 저거 보려면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온다니까 7시부터 하는데 2시부터 모인 거예요. 2시부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시면 문이 저렇게 직1, 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쪽 문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잘못해가지고 문을 이렇게 개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막 밀칠 거 아니에요. 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11명이 죽고 78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뭐냐? 경찰은 뭐 했느냐? 예? 경찰은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이거 민간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없을 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뒤로 가서 이제 이게 민간 군사기업이라는 것들입니다. 민간 군사기업.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런 민간 군사기업에 관한 기사들이 나와요. 카키라든지 지금 이제 블랙워터라고 하는 말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XE라고 하는 G라고 하는 업체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다 기사들이고 당시에 이제 KBS라든지 SBS에서 이 방송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중간에 읽어보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싱어. 이 사람이 이쪽 분야의 제일 전문가입니다. 책도 하나 나와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 시대라고 그러죠. 미소가 이제 군축 경쟁을 하는 겁니다. 막 전쟁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이제 예전같이 냉전 상태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자기들이 다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지적인 분쟁이 나는데 꼭 미국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도 참 아주 안타깝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근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바로 전쟁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서방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특히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겁니다. 근데 이라크 같은 데도 분쟁이 나고 했을 때 과거에는 군인을 보내면 되는데 이게 군인을 보내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 바로 PMC를 보내는 거예요. PMC를 그런 데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PMC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고문으로 와 있는 거예요. 또 회사도 차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쭉 기사를 읽으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CCA, WCC 이게 이제 민영 교정 회사예요. 우리도 따지면 이런 거죠. S1이 예를 들어 서울구치소 경비를 다 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가 바로 Correction Corporation of America 미국 교정회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웨케넛 교정회사. 제가 앞에 이제 뭘 소개할까요라 해서 제가 그때 한국 교정학교 회장하니까 그건 소개하라 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그건 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 어떤 분들은 교도소 하면은
좀 나쁜 이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저 교정 쪽도 가면은 우리 이제 경찰, 검찰 사무직, 그 다음에 뭐 교도소, 교정직, 우리 이제 학생들이 경찰대학은 다 경찰로 가지만 우리는 국정원도 가고 뭐 경호처도 가고 다 가는데 교정직이 조금 더 쉽다고 보면 되죠. 공무원 시험 중에. 쉬운데 우수한 사람이 가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이 교정본부장도 했습니다. 그 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정학회장 하면 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소위 교통유도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가끔가다 있긴 있어요. 뭐 이건 우리 이 교통유도경비로 한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네킹 세워놨잖아요. 일본엔 마네킹 세우면 안 돼요. 예, 저런 데다가 반드시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제가 99년인가 2000년도인가 일본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예, 2층인가 3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뭐 지금같이 막 때려 부시는 게 아니죠. 내부 리모델링 하나 봐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작업복을 막 하얀 걸 다 입고 막 다 마스크 쓰고요. 이게 다치지 않게 쫙 하고 자재 같은 걸 꺼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죠, 공사가.